네, 이번 강의에서는 클로스라는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스는 이제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옷 같은 것들 만들 때 쓴다거나 또는 천 같은 종류의 무언가를 시뮬레이션을 할 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클로스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같이 해봤었던 소프트바디랑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페이스가 있을 때 페이스가 이제 엣지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엣지들을 스프링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이 사이에 이렇게 가상의 스프링을 만들어서 또 어떻게 활용을 한다던가 또는 페이스와 페이스가 있을 때 이 사이가 꺾이지 않도록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스프링이 또 존재한다던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스프링들로 해서 얘네가 얼마나 외부의 힘에 저항하는지 또는 저항하는 힘이 없이 그대로 무너져서 이렇게 구겨지거나 찌그러지는지 이런 것들을 소프트바디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같이 알아봤었잖아요. 이것과 완전히 똑같은 원리로 클로스는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는 사실 거의 같은 기능을 한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시뮬레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소프트바디보단 클로스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인 게 좀 더 이렇게 계산이 가볍게 잘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작동을 시켰을 때 좀 더 원활하게 잘 구동이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소프트바디나 클로스처럼 이렇게 뭔가 말랑말랑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거나 하면 네, 소프트바디보다는 이제 클로스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클로스랑 소프트바디랑 이렇게 기능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뭐 이 면들의 지금 힘이 어떻게 받고 있고 이 힘을 어떤 값들이 버텨주고 있고 이런 얘기보다는 실제로 클로스 시뮬레이터를 여기서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나오는 파라미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파라미터들을 좀 실질적으로 써보면서 이제 활용을 좀 해보면서 클로스라는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플레인을 하나 먼저 열어둘 거고요. 플레인 하나 이렇게 열어주시고 크기는 약간만 키워줄게요. 크기는 조금만 키워주신 다음에 위로 올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면이 하나짜리죠. 이렇게 면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짜리 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저희가 아무리 설정을 많이 해도 얘가 뭔가 천처럼 주름이 생긴다거나 또는 구겨진다거나 하는 것들을 보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면이 하나이기 때문에 얘가 꺾일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살짝 휘는 느낌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이게 진짜 우리가 뭔가 천이 구겨진다거나 주름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처럼 디테일한 형태들을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요. 서브 디바이드를 시켜서 면을 좀 나눠 놓겠습니다. 서브 디바이드로 면을 한 10개만 일단 시험 삼아 나눠 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이렇게 나눠줬고요.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다가 컬리전으로 스피어를 쓸 거예요. 스피어를 하나 이렇게 받쳐 놓고요. 스피어 만드신 다음에 여기 컬리전 가셔서 컬리전 체크해 주시고요. 피직스 프로퍼티에 있죠. 피직스 프로퍼티에 컬리전 체크를 해줬습니다. 스피어에다가 컬리전 체크를 해줬고요. 그 다음 위에 있는 플레인을 선택하신 다음에 얘는 똑같이 피직스 프로퍼티에서 클로스를 체크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티셔츠 모양 반팔 티 같은 이런 아이콘이 보이시죠? 클로스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일단 기본적인 설정은 했어요. 얘는 컬리전으로, 얘는 클로스로 설정을 했고 지금 이 씬에는 Z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중력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서는 뭔가 약간 뻣뻣한 보자기처럼 이렇게 덮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뻣뻣한 천처럼 이렇게 구겨지면서 위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얘가 이렇게밖에 형태가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짜 천 같은 느낌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두 군데서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얘네의 어떤 설정 값에 문제가 약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얘네가 좀 뻣뻣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잔주름이 잘 생기지 않고 형태가 좀 유지가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 자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만든 플레인이 이렇게 면 하나였던 걸 이렇게 10번씩 쪼개서 이렇게 지금 이런 형태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도 이렇게밖에 형태가 안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얘가 아직 면이 충분히
잘게 쪼개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가 나중에 이제 개별적인 이런 설정들 만져보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드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패브릭 천이, 또는 뭐 천이 아닐 수도 있겠죠. 뭐 뭔가가 되게 잔주름도 좀 많이 생기고 굉장히 좀 섬세한 느낌으로 이렇게 구겨지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얘도 면이 웬만큼 많이 쪼개져 있어야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얘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본 바탕이 좀 있어야 여기서 뭔가 설정을 해도 그게 여기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클로스 시뮬레이터 같은 것들을 쓰실 때는 여기 설정도 중요하지만 얘의 면을 얼만큼 내가 디테일하게 쪼개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근데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저희가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부터 서브 디바이드 가서 얘를 10개가 아니라 여기서 뭐 한 100개씩 이렇게 쪼개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다 10번 더 쪼개주면 100개가 되겠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일단 계산 자체가 오래 걸리기도 하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에 저희가 지금이야 그냥 이게 네모니까 별 상관이 없지만 형태가 좀 구체적으로 있는 것들을 작업을 할 때는 면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으면 나중에 그 형태를 수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면은 최소한으로 쪼개놓고 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나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드럽게 만든다거나 이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했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로 쪼개놨다면, 저 같은 경우는 작업할 때 보통 어떻게 쓰냐면 모디파이어 탭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모디파이어 탭으로 가서 보시면 이제 이 플레인한테 이렇게 클로스라는 시뮬레이터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 모디파이어에 들어가서도 이제 확인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적용을 하는데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클로스보다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놓으면,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2개 정도 쪼개줘 볼게요. 그 다음에 뷰포트 쉐이딩을 이 와이어 프레임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옵티멀 디스플레이를 잠깐 꺼보겠습니다. 꺼주시면 실제로 이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얘가 면이 얼만큼 쪼개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안 켰을 때는 이 정도였죠. 근데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적용이 되면 이 정도로 이제 2배로 쪼개진 거예요. 그래서 저 촘촘해졌죠. 자, 그럼 얘가 이 밑에 있을 때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적용이 돼 있었죠. 이 상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요, 아까랑 비슷해요. 아까랑 사실 구겨지는 정도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다만 곡선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마치 저희가 이렇게 생긴 형태를 막 예를 들면 모델링을 해놓고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주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좀 부드럽게 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로스 시뮬레이터를 기준으로 이 밑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들어가면 클로스로 계산을 한 형태를 좀 더 부드럽게 바꿔주는 거고요. 제가 아까 잠깐 했던 것처럼 클로스보다 위에 서브디비전 서페이스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이때는 더 많은 면을 쪼갠 다음에 걔를 가지고 클로스를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0프레임으로 돌려놓고요.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위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줬더니 완전히 양상이 달라지죠. 훨씬 더 천처럼 이제 구겨지기 시작하잖아요. 되게 얇고 가벼운 느낌으로 변하고, 이렇게 아까 보여줬던 그런 뻣뻣한 느낌도 없고요. 물론 이제 이 천이 가진 어떤 부드러움을 표현하기엔 지금도 면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막 다이아몬드 모양, 이 페이스 모양대로 막 오돌토돌하게 막 좀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밑에다가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하나 더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고 쉐이드 스무드 해주시게 되면 꽤 그럴듯하죠. 물론 이제 눈썰미 좀 좋으신 분들은 지금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데 보시면 면이 뒤집어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안쪽 면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이제 좀 면이 면을 뚫고 나오는, 셀프 컬리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는데, 이건 아직 저희가 옵션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냥 대략적인 형태나 움직임 같은 것만 봤을 때는 훨씬 더 천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좀 훨씬 더 디테일한 주름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럴 때는 더 쪼개줘야 됩니다. 더 쪼개주시면 물론 계산은 그만큼 느려지지만 보시면 주름이 훨씬 더 곱고 섬세해지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수의 주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종류의 천을 시뮬레이션을 하느냐, 예를 들면 굉장히 얇은 실크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반대에 있는 거는 뭐 청바지라든가 아니면 가죽 아니면 뭐 라텍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굳이 이렇게 면을 많이 쪼개주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덜 쪼갠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 훨씬 더 가죽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죠. 잔주름은 찾아볼 수 없고 굉장히. 자, 그래서 이 옵션들을 켠 김에 좀 같이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산을 일단 시켰잖아요. 이렇게 계산을 시킨 다음에 만약에 이 클로스 시뮬레이터를 기준으로 얘보다 먼저 있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의 이 값을 바꾸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여기서 한 값을 늘려버리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얘는 면이 한번 나눠진 채로 이 상태로 계산을 해서 결과를 얻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걔를 가지고 다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로 이제 우리한테 형태를 보여준 건데, 갑자기 여기서 값이 바뀌어 버리니까 여기서 계산을 미처 하지 못한 값들이 막 생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시키기 전에는 얘를 바꿔도 되지만 이미 얘를 통과하고 난 뒤엔 얘는 건드시면 안 돼요. 얘는 상관없습니다. 얘는 어차피 여기까지 해서 계산이 된 걸 가지고 그냥 좀 더 한 번 더 쪼개주느냐 마느냐 이거기 때문에 얘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 밑에 있는 거는 값을 올리시면 이제 물론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내리면 조금 거칠어지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어떤 순서로 데이터를 넘겨가면서 계산을 해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바꿔도 될지 말지를 이제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잠깐 꺼보고요. 이 위에 있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만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가 자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런 모서리 같은 데가 다 둥글려졌죠. 원래 얘는 이런 형태잖아요. 끝에가 이렇게 뾰족하게 잘 살아있는 되게 예쁜 사각형이었는데 좀 이렇게 못생기게 둥글둥글해졌어요. 자, 그래서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얘는 어차피 얘를 둥글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가 아니라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좀 더 면이 촘촘하게 나눠져 있게 만들기 위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기서 캔멀 컬락이 아니라 그냥 심플을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심플만 선택을 하시고 실행을 하면 어차피 캔멀 컬락이든 심플이든 면을 쪼개주는 건 똑같고, 캔멀 컬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진 부분이 있으면 여기를 둥글려 주는 거고요. 심플은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면만 쪼개주고 끝내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처음에 플레인 만들고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서브 디바이드를 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보통 클로스를 계산하기 전에 들어간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는 심플을 많이 체크를 하는 편이에요. 그냥 단순한 면만 쪼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시뮬레이션이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모양이 좀 예쁘지 않으니까 그 뒤에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를 하나 더 붙이죠. 자, 그럼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얘도 역시 지금 캔멀 컬락이기 때문에 끝에가 둥글게 변합니다. 물론 아까보단 R값이 좀 작기는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면을 좀 많이 쪼개줬기 때문에 그 R값이 커질 수 있는 폭이 좀 제한이 되죠, 아까보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서도 모서리가 좀 둥글게 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선 당연히 심플을 쓰시면 안 돼요. 여기선 단순히 면을 쪼개주는 게 아니라 그 각진 면들을 둥글게 바꿔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여기선 캔멀 컬락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 모서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어드밴스드라고 있죠. 어드밴스드로 들어가셔서 끝에 보시면 바운더리 스무드 올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올이 아니라 킵 코너즈, 그러니까 코너는 유지를 해라 라고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모서리는 다시 날카롭게 변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주름들도 곡선이 예쁘게 매끄럽게 잘 들어왔고요. 모서리도 예쁘게 잘 살아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서리는 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모서리를 둥글지 않고 이렇게 날카롭게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캔멀 컬락이 아니라 심플로 체크를 하는 경우.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내가 면을 매끄럽게 바꾸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단순히 면을 여러 개로 좀 더 촘촘하게 쪼개주기 위해서 쓸 때, 그럴 때는 이 심플을 체크하시면 이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캔멀 클락을 써서 얘의 곡면을 둥글게 좀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역할로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사용을 할 때, 그러면서도 모서리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시면 어드밴스드로 가셔서 바운더리 스무드에서 킵 코너즈를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끝에 모서리는 뾰족하게 잘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로즈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때 제가 이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로즈 시뮬레이터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정작 저희가 지금 클로즈 시뮬레이터의 메뉴는 하나도 못 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돌아왔고요. 네, 그래서 클로즈 시뮬레이터 메뉴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요. 제일 위에 보이시는 게 이제 퀄리티 스텝, 그 다음에 스피드 멀티플라이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건데요. 퀄리티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클로즈 시뮬레이터가 계산이 될 때 한 프레임당 몇 번씩 계산을 하느냐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블렌더의 그 물리 시뮬레이터에서 스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뭔가가 있는 경우엔 대부분 다 계산을 몇 번 하느냐 이 값을 조정하기 위한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5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켜놓은 계산의 어떤 복잡도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좀 더 올리기도 하고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이 값을 그대로 둡니다. 근데 만약 나중에 계산의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그럼 그때 이제 하나씩 올리시면 되겠고요. 스피드 멀티플라이어는 말 그대로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곱해주는 거기 때문에 1을 하면은 원래 속도가 되고요. 얘가 만약 1보다 낮은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고 1보다 높은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한 그런 원리예요. 그냥 곱셈 해주는 값이니까 네, 몇을 입력하냐에 따라서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시면은요. 피지컬 프로퍼티즈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게 버텍스 매스입니다. 버텍스의 매스예요. 버텍스라는 거는 결국 여기에 이렇게 페이스들이 나눠져 있을 때 여기 교차점에 있는 이 점들 하나하나가 이제 버텍스잖아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버텍스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소프트바디 처음 이제 메뉴 설명드릴 때 얘도 역시 이렇게 여러 개의 페이스로 나눠져 있는 형태인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개별 버텍스의 무게를 이야기하는 메뉴가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이 개별 버텍스들이 가지는 무게고 얘네들이 얘가 지금 뭐 버텍스가 한 100개짜리 스피어라고 해서 0.3kg 곱하기 100 하면 30kg이죠.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냥 이 버텍스는 개별 버텍스별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 버텍스가 100개가 있는 플레인이라고 해서 이게 30kg짜리 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각각의 버텍스들이 가진 무게가 0.3kg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 비스코시티 같은 경우, 비스코시티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 플루이드 시뮬레이터 할 때 이제 또 나오게 될 텐데, 점성이라는 뜻이고요. 이 에어 비스코시티는 그럼 뭐냐면, 이 클로즈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 오브젝트가 공중에서 뭐 떨어진다거나, 지금 얘 같은 경우 위에 있던 애가 밑으로 떨어졌죠. 그럼 이럴 때 공중 허공을 지나갈 때 이제 공기 저항을 얼마나 받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똑같이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게 되니까 훨씬 더 어떤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천천히 떨어진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이 에어 비스코시티라는 값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이제 스티프니스와 댐핑이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 큰 메뉴가 보이고요. 그 밑에 네 가지 하위 메뉴들이 보이는데 다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스티프니스는 이제 강성, 이제 버티는 힘인 거고, 댐핑이라는 거는 감쇄해 주는 거니까 좀 뭔가 잔진동이나 흔들림 같은 게 있을 때 조금 빨리 그 안정을 찾게 해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댐핑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거에 대한 스티프니스와 어떤 거에 대한 댐핑이냐라고 보면 이제 텐션, 컴프레션, 쉬어, 밴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네는 지난번에 소프트바디 할 때 봤던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놓고 얘를 와이어 뷰로 놓은 다음에 한번 보면은요. 자, 지금 저희가 만든 이 플레인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스들이 쪼개져 있죠.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면을 좀 잘게 쪼개놨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텐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설명을 한번 볼까요? 스트레칭의 레지스트, 저항하는 거래요.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텐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버텍스가 있고 엣지가 있었을 때 이 엣지를 만약에 누가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이쪽 이렇게 잡아당기면 스트레치가 되면 늘어나겠죠. 그럼 이제 그럴 때 얼마나 안 늘어나고 버티게 해줄 건지를 이제 이 값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 그 소프트바디 할 때도 이제 같은 내용의 메뉴가 있었죠. 이름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컴프레션은 이제 텐션이랑 반대예요. 여기에 있는 이 엣지를 누가 이렇게 눌러서 찌그러뜨리려고 할 때 이제 얼마나 버티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작동을 해요. 그래서 쉬어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이렇게 있을 때 사각형이 있잖아요. 그럼 사각형 페이스가 힘을 받으면 원래는 이렇게 네모였는데 이 네모가 이렇게 약간 평행사변형 같은 형태로 찌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버텨주는 힘이 쉬어 값이고요. 그다음 밴딩은 얘네들이 이렇게 페이스와 페이스가 이렇게 구부러질 때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서 더 많이 안 꺾이게 버텨주는 힘이 이 밴딩 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서로 다른 스프링들이 이제 작동을 해서 얘네가 얼마나 뭐랄까 좀 부드러운 천인지 또는 뻣뻣한 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댐핑 값 같은 것들은 얘네들이 그럼 이런 식으로 힘을 이제 저항을 할 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용수철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이제 반복을 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얼마나 좀 더 빨리 제자리를 찾게 돌아오게 하느냐 이제 이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 설명만 가지고는 그래서 이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약간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쓰실 때 각각의 기능들을 보면서 아 내가 면 같은 걸 만들 때는 뭘 올리고 내려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처음엔 감을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클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많이 보시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 가시면 뭐가 있냐면요. 프리셋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면이 있고 데님, 청바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가죽, 뭐 고무, 실크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기본값은 코튼이에요. 지금 여기 적용되어 있는 이 값들이 이제 코튼이 이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얘를 만약에 제가 실크로 바꾸게 되면 이제 값들이 많이 바뀌죠. 예를 들면 버텍스 매스도 아까보다 한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훨씬 더 가벼운 천이 된 거고 스티프니스 값 중에서도 이 텐션과 컴프레션이 3분의 1 정도로 작아졌죠. 아까는 15였는데 얘네가 각각 5로 바뀌었고요. 밴딩 값이 살짝 늘어났습니다. 살짝.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댐핑은 완전히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값들이 이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게 실크였고요. 레더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올라가죠. 무게도 꽤 무거워지는 데다가 퀄리티 스텝도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아마 이제 좀 계산을 좀 더 많이 해야 정확하게 나올 거라고 이제 아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티프니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80, 밴딩은 150, 가죽은 뻣뻣하니까 그만큼 이제 꺾이는 것도 덜 할 거고 외부의 저항에도 훨씬 더 이제 버티는 힘이 강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올라간 거고요. 댐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어딘가에 부딪혀서 찰랑찰랑 거릴 때 실크가 보여주는 느낌이랑 가죽같이 뻣뻣하고 두껍고 무거운 종류의 어떤 옷감 그런 것들이 보여주는 움직임이 이제 느낌이 많이 다르죠. 굉장히 둔탁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댐핑 값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각각의 소재별로 대략 이런 식으로 지금 설정 값들을 두고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얘로 일단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네? 그럼 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좀 너무 애가 계속 출렁출렁거리는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제 댐핑 값을 좀 올리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프리셋들을 일단은 적용을 해서 먼저 계산을 시켜 본 다음에 이 값들을 바탕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조정을 더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리셋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이제 처음에 이 클로스 시뮬레이터를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기준점 삼으면 이제 조금 더 작업이 수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겨지거나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어떤 느낌들이 많이 다르죠. 분명히 이제 면에 이런 폭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데도 어떤 설정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기본값인 코튼으로 다시 되돌려 놓고요. 네, 코튼으로 되돌려 놓고 피지컬 프로퍼티는 일단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볼 부분은 여기 보시면 물론 이제 피지컬 프로퍼티도 밑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얘네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캐시는 저희 뭐 그동안 봤던 다른 시뮬레이터에 있는 캐시랑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프 컬리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면과 면이 충돌하면서 뚫고 나오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얘부터 한번 좀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얘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컬리전, 충돌이라고 하는 컬리전 탭이 있습니다. 컬리전 항목으로 들어가시면 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죠. 크게 보시면 오브젝트 컬리전이라는 게 한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 셀프 컬리전이라고 하는 파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컬리전은 자동으로 켜져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안 켜져 있으면 어떤 것과도 충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브젝트 컬리전은 항상 켜져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켜야 되는 게 바로 이 셀프 컬리전입니다. 셀프 컬리전. 일단 셀프 컬리전을 한번 켜볼게요. 셀프 컬리전을 한번 켜보고 실행을 해보면은요. 물론 계산은 이제 아까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안 하던 계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에 지금 보시면 얘는 면이 면을 뚫고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없죠. 자체적으로 하는 충돌에 대해서도 굉장히 계산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프릭션이라고 해서 셀프 컬리전 천과 천이 이제 부딪혔을 때 이제 마찰 정도를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주름이 프릭션 값이 낮으면 주름이 잘 안 생기겠죠. 쑥쑥 미끄러져 버리니까. 그래서 뭐 만약 주름이 좀 많이 잡혀야 된다 그러면 이제 프릭션 값을 좀 올려서 작업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요. 셀프 컬리전을 쓰실 때 사실 가장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 디스턴스 값입니다. 디스턴스 0.015m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 뭐냐면 이 크로스 시뮬레이터가 작동을 할 때 셀프 컬리전을 켜면 이 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충돌을 했다라고 이제 얘가 감지를 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튕겨내거나 이제 더 이상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거나 이제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 정도 간격으로 면을 나눠놨기 때문에 0.015m라는 값이 별 문제가 없는 건데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값을 프레임을 다시 처음으로 돌려놓고요. 처음에 들어간 서브디비전 서페이스 값을 좀 올려볼게요. 한 3 정도로 올려보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없네요. 그럼 한 4 정도까지 올려볼게요. 굉장히 촘촘해졌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 계산이 아마 굉장히 느리고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계산이 잘 되고 있어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자, 그럼 반대로 다른 설정을 바꿔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다시 2로 돌려놓겠습니다. 얘를 값을 너무 올렸더니 지금 계산이 너무 느려서 수업을 진행하기 좀 어렵고요. 자, 얘가 기본값이 0.015m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 셀프 컬리전의 디스턴스가. 자, 근데 얘를 만약에 제가 디스턴스 값을 0.05m 정도로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늘려서 쓰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 값을 낮췄으면 낮췄지 늘리는 경우는 없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이 값에 따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값을 반대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보시면 오그라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약간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흔들흔들 하면서 떨어지죠. 아까랑은 다르게. 그리고 이렇게 오그라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생각지 못한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자, 얘가 이렇게 오그라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크기보다 이 디스턴스 값이 더 크다 보니까, 시작하자마자 이 모든 버텍스들이 서로 충돌을 했다고 이제 감지를 하고, 오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0.02로였죠? 0.015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충돌할 만큼 그렇게